EBS 무료학교 사회 이정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정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서 먼저 시작해 볼게요. 어머님들 혹시 그 아버님들도 계신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요.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부해라. 뭐 숙제 좀 열심히 해라. 그다음에 뭐 일찍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그것 말고 이런 이야기 하실 때도 있으시죠.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 종종 하시죠. 예. 실제로 아이들은 그 뭐 숙제해라. 뭐 밥 좀 제때 먹어라. 이런 거보다 엄마 어렸을 때는 말이야. 아빠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더 듣기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밥을 잘 안 먹거나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무슨 밥 투정이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 밥 먹는 거 이런 것과 달리 뭐 아이들 뭐 사달라고 하는 거 보면 멀쩡하게 새 거 있는데도 바꾸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옷 같은 거 입을만 한데도 유행 지났다고 안 입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엄마 어렸을 때는 그것도 감지덕지 했는데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때는 그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그런 때가 있었어?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로서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제로 보면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데 애들로서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언제 그렇게 살았냐고 이렇게 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대화가 일어나냐 하면요. 우리 사회가 요 근래 너무나 크게 변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을 거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큰 변화를 뭐라 그러냐면 사회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다음에 뭐 문화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체적인 삶의 양식을 바꾸는 그런 큰 변동을 사회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런 사회 변동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아이들하고 뭐 대화할 때 옛날에는 그러면 잘 못 알아듣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큰 변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한 1000년 전이나 아니면 13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은 크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런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은 이러한 사회 변동은 큰 변화의 줄기가 한 4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볼 거는 사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사회 변동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먼저 자료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변동이라는 말을 가끔씩 듣는데요. 어떠한 현상의 사회 변동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회 변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회 변동이 있었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왜 이런 사회 변동은 일어나는 걸까요? 개인은 사회 변동의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럼 사회 변동은 어떤 영향을 개인에게 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사회 변동에 관해서 뭐 다양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전체 큰 변화가 일어나서 사회 전반에 또는 아주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들 원하는 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 사람 이름 들으면 뭐 제3의 물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1의 물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제2의 물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제3의 물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나 이걸 설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 비추어서 인류의 그 사회 변동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료를 보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죠? 예,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고구려 때 벽화인데요.
사람이 2명 나와 있는데 뭘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예,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이제 그 이후의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의 인류들은,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들이 살았던 삶을 요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금 여기는 이제 말을 타고 사냥을 하고 있는데 초기의 사람들은 말도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뭐 이제 야생 동물을 잡기도 하고 종종 또 고기만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인간이 가진 힘으로는 동물을 항상 사냥하는 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한 거는 사냥보다는 뭘 더 많이 했을까요? 예,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으면은 뭐 생선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조개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잡아서 먹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상이 이렇게 차려지고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시간 맞춰서 딱딱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저 당시에는 직접 나가서 열매를 따고 그다음에 생선을 잡고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하루 내내 나가서 하는 일이라고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열매하고 이것들을 따서 먹고 없을 때를 대비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하루에 9시간, 10시간 내내 먹이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다 보면은 뭐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저 당시의 사람들은, 초기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만들거나 정착해서 살거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먹이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식구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하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예. 많이 움직이면,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가 다 함께 움직이다 보면은 뭐 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다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조금 있으면 그거 나눠 먹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단위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핵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열매를 따먹고 하는 그런 삶들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돼요. 그 2번째 변화가 어떤 건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의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 뭐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기의 인간들이 열매를 따먹고 야생 곡식을 따먹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를 직접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그 원시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농사를 짓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가축도 기르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야생 동물들을 집으로 와서 가축으로 기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 작물들을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농산물의 재배나 아니면 가축의 재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을 뭐라 그러냐면 농업 기술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면 농업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는 인간의 삶이 초기의 원시적인 삶에 있어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온 그것을 처음 물결이다. 그래서 제1의 물결을 농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과거와 다른 삶의 양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열매나 그 어떤 물고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직접 이동해야 되지만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옛날에는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니까 먹고 나면 버리고 이동하거나 이렇게 되지요. 근데 이제 한 곳에 살게 되면 곡식이 남게 되면 그걸 좀 잘 놔두었다가 내년에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 농사를 좀 많이 지으면서 뭐 이렇게 좀 그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과거에 비해서 계층이나 계급들도 형성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농사를 짓거나 하는 일들이 정착이 되면 시간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과거와 달리 막 이렇게 뛰어다니라 그러기보다는 좀 생각하고 뭘 좀 기록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화적인 생활도 즐기게 되면서 과거와 다른 그런 이제 양태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데 이러한 삶의 변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일어나는데요. 그게 뭔지 다른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이제 어떤 기계 라인이 있고 조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이 상태는 기존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물건을 만들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야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기계나 아니면은 그 자료들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던 그런 시대에 벗어나서 기계에 의존해서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기계나 여러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구들이 언제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인간의 역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BC 7000년부터 시작해서 AD 2000년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가 이제 AD 2000년을 지난 시기죠. 그렇죠? 요게 이제 300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놨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제1의 물결인 농업이 시작된 시기가 BC 7000년 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인간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생활 중에서 이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바퀴예요. 그래서 이 바퀴가 만들어진 게 BC 400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기록하고 이런 생활들이 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문자가 만들어진 게 이 알파벳이 BC 한 2000년경 그쯤에서 이제 알파벳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인간이 계속 이러고 살다가 여기 한 이제 1800년경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그 도구나 기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용광로라든지 개종시계, 증기기관, 전화부터 시작해서 레이저까지 만들어지는데 여기 지금 그 카니업스 다 못 적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과 기계들이 저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도구나 어떤 기계의 한 90% 이상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쯤,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쯤 되면은 과거와 달리 인간이 직접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게 되고 기계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적게 하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회.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기계와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산업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산업사회는 아까 말했던 그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업혁명 이후에 두 번째 오는 인류 삶의 변화다. 그래서 두 번째 물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농업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농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것처럼 이때도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산업에 의해서 달라졌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산업에 의해서 달라진 인간의 모습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그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러 농촌에서 이제 한 곳으로 많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도시입니다. 도시에 공장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공장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고 살 때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시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떨어지는 삶이 시작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도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동하고 이러면서 가족들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물건을 각자 만들어서 썼는데 요즘에는 그 산업 사회가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을 입기도 하고 뭐 기자재를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삶의 모습들이 비슷해지고 옷 같은 것들이 비슷해지죠. 예. 그래서 어떤 비슷한 유행이나 문화 같은 걸 즐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비슷한 그
그 대중가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즐기면서 대중문화를 느끼는 그런 양태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물결에 의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머님도 생각하시기에 요즘 나타나는 어떤 변화 그러면 뭐가 갑자기 생각나셨어요? 예,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양태를 이제 엘빈 토플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제3의 물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 번째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다. 그래서 제3의 물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3의 물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보화 또는 이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강조되는 이 사회에서는요, 과거의 인간들과 달리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 생산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정보화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 차별되면서 공장에 모여서 일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계와 더불어서 일하기보다는 어떤 컴퓨터나 통신을 이용하는 그다음에 또는 그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이제 정보화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정보화 사회가 옛날에 있었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정보혁명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정보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혁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정보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은 이제 좀 논란이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정보화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지고 좋아진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제 달나라에 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하고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뭐 외국에 떨어진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회를 말하거든요. 그런 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모습들의 좀 유토피아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을 통해 앞으로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 볼까요? 이곳은 과학을 이용해 우리의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미래에는 각종 로봇이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원격 학습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등 다양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외에도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봇을 거느릴 수도 있고 많은 여러 전자나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해서 아주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류의 삶은 매우 풍족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삶이 핑크빛 유토피아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개개인의 몫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러한 이제 변화의 시기에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새롭게 또 변화하고 있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 저기 알고 계신 거긴 하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쓰는데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이렇게 텔레비전 선전 보면 디지털 그러면서 디지털 할 때 이렇게 뭐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적인 장비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상태고요. 그다음에 노마드라는 건 프랑스 말로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저희 유목민 배웠죠. 초기의 사람들이 먹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을 이제 유목 생활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날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도
그 유목민처럼 살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 디지털 기계를 활용해서 유목민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그 첨단 장비를 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이런 그 전자 장비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문화를 접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과거의 사람들이 장소 이동을 하면서 자기의 먹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어떤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찾아서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외국에서 여러 외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디지털 노마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그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을 이제 더 많이 살아갈 그런 이제 변동의 주역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 변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가 보통 어떻게 되시죠? 40대, 조금 가신 분은 이제 50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아버님 계신데, 혹시 그 가족들에 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가족은 5명입니다. 예. 2남 1녀의 집사람까지 5식구입니다. 예. 그 아이들 나이가 얼마쯤 되죠, 지금? 13살, 11살, 4살입니다. 예. 그러면 13살 정도면은 계산 1900년대쯤에 태어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저는 43입니다. 예, 43이시면은 지금부터 한 1960년대 예, 그쯤 태어나신 거고요. 예. 혹시 부모님 생존에 계신가요? 부모님은 멀리 혼자 계십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예, 75쯤 되시면은 태어나신 시기가 1930년 그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1930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시죠. 여기 지금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그 근대 역사, 현대 역사 배우면서 많이 이제 경험하신 내용도 있고 들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1930년 즈음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은 농촌 사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대체로 농업혁명 시기에 살았던 그런 이제 모습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가족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농촌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1960년대 접어들면서 근대화 시기를 경험하게 되죠. 근대화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 새마을 운동 이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서 공장에 이렇게 막 나가는 여공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근대화 시기가 일어났던 1960년대 이쯤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두 번째 물결인 산업혁명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에 컴퓨터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고 핸드폰이 나오고 이러면서 첨단 전자 장비들에 의해서 생활하는 그런 사회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화 시기가 일어났던 이 시기가 지금의 이제 세 번째 물결인 정보혁명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농업혁명 이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에서 정보화까지 가는 이 시기가 얼마나 걸렸어요? 30년 정도고요. 그럼 이 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 세대는 무슨 혁명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농업혁명 시기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세대는 산업혁명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보화 시기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두 번째 물결인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가 다른 나라로 치면 한 1800년경 그때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1800년경에서 한 1900년, 2000년 이렇게 이어지면은 거의 한 200년 정도 사이를 두고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시기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는 60년 만에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산업혁명에서 정보화혁명 시대로 넘어가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3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징을 뭐라 그랬냐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 아이들에게 엄마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대화가 불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엄마가 옛날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 교육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이걸 가정으로 가지고 오면요. 그 한 19세기 내지는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그 다음에 20세기의 부모 세대, 그 다음에 21세기의 자녀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도 대화가 안 된다 그러고 어머님들도 대화가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 많으시죠.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지 말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거나 조선시대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오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하고 아이들 세대가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른 큰 사회 변동이 중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대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지금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좀 답답한 게 가라앉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들 뭐에 관해서 배웠냐면은 사회 변동에 관해서 배웠어요. 사회 변동은 정치적인 특징이나 경제적인 특징이나 아니면 사회 어떤 문화, 가치 전반적인 것이 변해서 삶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이제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그랬고, 그걸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의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보화 시대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사실은 산업화 시대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지금 미래 주역들은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추어주면서 아이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우면서 사회 변화의 방향에 맞추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너무너무 낯선 표현을 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약간은 의기소침해지죠. 내가 이제 사회 뒤편으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아마 집에서도 아이들 새로운 이렇게 기계들 사가지고 와서 막 하면 나만 세상이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드시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말고요. 조금만 노력을 들이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대화 방식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새로운 기계 장비를 가지고 오면 무섭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같이 사용해 보세요. 처음 전화기나 텔레비전을 만들었을 때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장비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막 쓰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인터넷이나 MP 플레이어 이런 새로운 장비들이 오더라도 그것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그 배운 내용에 관해서 혹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아시죠? 거기에 의견 남겨주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공부였는데요.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